안녕. 여러분의 인생 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돈과 행운을 부르는 그런 파동을 한번 배경으로 한번 같이 선택해 봤어요. 아침에 쫙 이렇게 만약에 폭락의 기회가 온다면 아주 그냥 전력 질주로 담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쫙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다가 오늘 여러분과 이 주제를 나눌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함께 벌어야 마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꼭 제 말이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보다 막 엄청나게 잘 아시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도 되게 많지만 여러분처럼 똑같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제 어떤 의견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맞다 틀리다 뭐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참고로 해가지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캐나다에서 좀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좀 있었을 때 그때 친구였는데 한국에서 오자마자 막 그 캐나다의 그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뭐 교포들이 있는데 커뮤니티가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뭐 유학생이 하나 오거나 뭐 하여튼 자기네끼리도 그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막 잘 알고 막 남의 그런 얘기하기도 엄청 좋아하고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보다 훨씬. 근데 걔가 와가지고 뭐 거의 뭐 한 달에 남자를 몇 번을 갈아줘. 그리고 막 거기서 부풀려서 막 소문도 났었거든요. 뭐 얘 침대는 뭐 매일 다른 남자가 잔다 뭐 그런 소문이 있었고 결국은 뭐 외국 사람이랑도 같이 뭐 다니고 막 그런 것도 길거리에 보면서 저도 얘를 좀 안 좋게 봤었어요. 약간 쟤 좀 많이 노는 애?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이랑 인식이 달라서 그런 애들을 좀 안 좋게 보는 좀 경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수적이라서. 근데 조금 어떻게 하다가 걔하고 조금 친해지게 될 계기가 됐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굉장히 좀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좀 누구는 절대 친구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게 없어서 걔하고 뭐 간간히 연락도 하고 걔를 통해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겁이 많아서 막 그렇게 모험을 막 대놓고 막 이렇게 그냥 한다 이런 거는 잘 못하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되게 대리만족이 많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친구로 있었는데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걔가 제일 잘 살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그리고 결혼도 제일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남편도 너무, 하여튼 그냥 뭐 부족한 게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옆에서 보기는 굉장히 보통 사람에 비해서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돌아보면 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 남자 볼 때 뭐 봐? 여자 볼 때 뭐 봐? 이러면 뭐 느낌이 좋아야지. 그래서 이제 조금 몇 명 사귀어본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얼굴이 다가 아니더라. 성격이 좋아야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경험을 막 얘기해 주는데, 이 남자는 뭐, 그러니까 진짜 아주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이 남자는 뭐, 이런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어,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내가 지나면서 어떤 감당하고 고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라서 내가 지금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외모가 키가 우리는 키가 그냥 컸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아주 막연한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걔는 그런 게 있었어요. 키가 얼마 이상 180 이상 항상 꼭 180 이상 그리고 뭐 진짜 이상한 거 있었어요. 뭐 자기는 이렇게 그 팔뚝 성애자라서 팔뚝에 근육이 절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뭐 무쌍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술이 도톰해야 된다라던가, 귓볼도 도톰해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 톤이라던가, 어떤 그 말할 때 그런 말투,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 술을 진탕 먹여봤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연락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양상이라던가 그리고 뭐 진짜 뭐 어떤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는 걔의 어떤 연애 얘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게 참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랑 그 종목을 골라서 성공하는 거랑 참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게 그런 사람을 골랐을 때, 걔가 더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운도 더 많이 작용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10년을 살아봤을 때도 그 사람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있잖아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를 너무나 그 사람이 가면을 많이 잘 쓰고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음, 진짜 잘 고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요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도 물론 좀 남편에 대해서 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지금 얘도 이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 겪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을 가끔 발견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되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운이 너무 안 따라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떤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치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다 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끔 그 친구를 이렇게 떠올려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주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시기에 여자를 좀 작게 낳고 남자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걔네들이 결혼 정년기가 이르렀을 때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에 비해서. 그래서 괜찮은 남자를 더 괜찮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시기하고 똑같다고 봐요. 지금을.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기준도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빠가 술 먹고 때렸어. 막 가끔 때리고 이랬어. 나는 술만 안 먹는 남자를 그냥 만 좋겠다. 그러면은 그냥 남자를 만났는데 술만 안 먹어. 이 남자를 골랐는데 이 남자가 도박을 하네? 아니면 막 바람기가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르기 전에 어떤 나의 깐깐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이제 잘 걸러서 최고로 좋은 걸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좋은 남자를 고른다고 해도 어떤 좋은 여자를 고른다고 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어떤 내가 나의 한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고 나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와 의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을 지금 마련해야 될 시기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거시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뭘까요? 처음에 지금의 거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추고 다시 돈을 풀 건가? 아니면 언제 그냥 멈출 건가? 지금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걸 언제 멈출 건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그런 지표들 좀 신경 써서 봐야겠죠. 지금은 근원 물가, PC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같은 그런 것들, 인플레 지표들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되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걸 보고 연준이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라던가 이런 거 좀 거시적인 그런 경제 상황에 지금 신경을 잘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종목 리스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막연하게 아무거나 사야지. 물론 다 폭락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투자를 그래도 해오셨던 사람이라면 최대한 내가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 폭락장에서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애들은 뭘까라는 걸 지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 거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요런 애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요런 애들 그런 애들에 이제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런 거 리스트 작성해 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봐야 될 거는 경제 망한다 다 빼라 이런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게 있거든요. 아주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의 의견이라면 내가 좀 참고로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나 그런 분들의 영상을 이제 보세요. 종목에 관한 영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면은 나중에 이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천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런 리스트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작성해 보세요.
거기서 또 한번 추려보세요. 거기서 뭐 5개 뭐 이 정도로 자기 자산 규모에 따라서 뭐 자산 규모가 좀 많다면 10개 뭐 그 정도로 한번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하고 지금의 어떤 그 뭐 여러 나라에서 그 세계가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을 상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어떤 미래와 연결됐는데 미래에 어떤 시점에서 얘가 폭발할 것인가라는 거. 근데 그 시점에서 딱 폭발한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주식이 이렇게 확 오르지 않거든요. 그 전에 어떤 정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로봇이라면 계속 지금 로봇이 막 다 퍼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얘가 영향을 계속 우리한테 주고 어떤 시점에서 폭발을 하게 될 건가라는 거를 나름대로 또 생각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에 관한 뉴스 플로어를 쫙 검색해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기가 되게 쉽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신문을 이렇게 쫙 이렇게 찾아보고 열람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네이버 구글만 들어가도 전 세계 거를 페드까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열람해서 한번 이렇게 쫙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또 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죄송해요. 아침이라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의 어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 상황. 근데 만일의 경우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상황들을 또 정리를 해보면 좋아요. 이 정도를 내가 넣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데 무조건 나는 이런 거 봐도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안 보지 말고 저도 이제 숫자에 약해서 되게 재무제표에 관한 거를 좀 보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저도 뭐 좀 뭐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을 잡고 이런 걸 보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나름대로의 어떤 봐야 될 것들이 기준이 있지만 초보 때도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거를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뭐 PER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현금 흐름이라던가 이 회사의 뭐 어떤 빚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라던가 그리고 그 연도에 따라서 계속 영업이익이 늘었는가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늘었는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래프도 보기 쉽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밑으로 쳐져 있거나 이러면 이제 안 좋은 거죠.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무제표를 봐도 마이너스도 없고 되게 플러스이면서 그래프도 주로 이제 우상향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들을 때 저평가인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요새는 들어가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 같은 거를 꼭 챙겨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라든가 적정 주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또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딱 보면서 참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걸 자꾸 보다 보면 또 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봐야 할 게 뭐냐면 그 주식의 그런 주가의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의 그런 가격만 보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가격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태까지의 그런 이 가격, 그 주가의 역사를 이렇게 쫙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얘가 주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거를 또 자주자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추려 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관심이 있으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잖아요. 근데 관심 종목에 백날 넣어봤자 그거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려서 이런 애들을 뭐 한 주, 10주라도 일단은 담아놔야 돼요. 무조건 나는 뭐 폭락이 오면 나는 무조건 다 쓸어 담을 거야. 뭘 살 건데요? 그 사는 게 확실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회사가 안 망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설사 웬만하게 진짜 큰 회사를 사면 다 오르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깐깐하게 골랐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얘가 더 안 내려가고 결국은 올라올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샀는데 바로 올라오면 따니까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태까지 경우를 보면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 이번에 코로나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는데 횡보를 해요. 그럴 때가 진짜 이런 생각 계속 들거든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씨 어떡하지?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못 담그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 전문가들이 이제 담글 때다 막 이제는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씨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주로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를 꼭 작성해야 되고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가면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더 내려갈 때 담아야지. 더 내려갈 때 담아야 결국은 못 담고 어느 순간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확신들이 중요하고 분할로 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기만의 확신을 갖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올인. 사람이라면. 왜냐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에 깐깐하게 고르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올인. 설사 운이 안 따라줘서 만약에 진짜 너무 잘 골랐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1년 후에 죽는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운이니까. 하늘이 정해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확신.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라는 거는 저는 무조건 그냥 타고나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을 때 하늘에게 맡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충분히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그렇게 할 때 이제는 하늘을 믿고 하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되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빠뜨렸어요. 그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놓고 계속해서 그 주가의 추이를 이렇게 보다 보면 누군가가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도 희한하게 그런 게 오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싸다. 확실히 비싸다. 라는 그런 감이 이상하게 생겨요. 계속 이걸 보고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넣어놓은 애들을 집중적으로 또 관찰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뉴스 플로우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기 실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 덜컹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예리한 감이 빨리 와요. 그래서 덜컹할 때 얼른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더 담궈갈 때마다 걔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기 때문에 관심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알고 싶고, 만약에 뭐 국내라면은 뭐 진짜 뭐 기업 탐방도 같이 한번 가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뭐 주식 팔아라, 뭐 폭락오면 다 난리 난다, 뭐 더 큰 게 온다,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내 자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이런 의견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꼭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 저의 어떤 경험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저도 이런 걸 해보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요.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저의 어떤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이야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가을 바람이 꽤 차요. 따뜻이 입으시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안 걸리시게 항상 자신을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롭고 멋진 일요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이상한 괴짜 은총 씨랑 계속해서 여행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벤자민 플랑클린의 이 문구를 한번 오늘 배경으로 깔아봤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구인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인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늘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